북한 모란봉 악단의 갑작스러운 공연 취소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인들이 평양에 대해서 이번 기회로 언짢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네네. 12일 북한 모란봉 악단이 이제 중국 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네. 적격적으로 취소해서 상당히 이제 파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뒷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공연 내용에 나오는 반미 사상이 문제였다. 또 위성 발사 영상이 문제였다.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신빙성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모란봉 악단이 북한에서 공연할 때도 보면은 김정은 찬양 일색입니다. 주로 원수님, 위대한 원수님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그대로 갖고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중국에서 공연이 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급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김정은이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걸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고위 당국자가 주석이든 아니든 고위 당국자가 그걸 공연을 본다는 거는 북한 그 독재 체제를 찬양하거나 적어도 용인한다는 게 되니까 사실 책임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용인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뻔히 안다 이거죠. 북한 외교부에서도 중국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알고 있을 텐데 그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공연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북한 내부의 그 충성 경쟁. 그러니까 누구도 노라고 말할 수 없는 현재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내부에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소될 줄 알면서도 북한 내부에서 충성 경쟁으로 그걸 갖다 추진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외교부 사람들, 북한 외교부 사람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도 그 선전선동부에 있는 그 김여정이 여동생 임여정이부터 이제 이런 선전선동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한테 보여주고 이거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좋아 하니까 옆에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나갔다가 철수해도 그 충성 경쟁한 사람들은 공을 지책을 받게 당하거나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공으로 인정을 공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이제 환구시보가 있는데요. 모란봉 악단 취소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언짢은 감정을 갖게 됐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 북중 관계가 그러면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겁니까? 지금 북중 관계를 이제 일시적인 감정의 정치가 지배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달에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을 북한에다 파견했던 의도는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좀 무시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이 자꾸 핵실험하려고 그러고 남북관계 자꾸 불안정하게 하니까 중국 그 시진핑 정부가 관리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영향력 범위 안에 두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정책은 아마 그런 변화는 아마 변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북한도 지금 중국으로부터 7차 당대회 하려면 뭐 좀 얻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의 정치와 어떤 실리의 정치가 지금 교차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건 감정의 정치고 어쨌든 실리라는 것이 분명히 양측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큰 변화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더 이상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남북한 얘기를 좀 해보죠. 당국회담이 지난번에 이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도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돌파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결렬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저는 왜냐하면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결렬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차 당국 간 회담이 이제 일단 끝났고 합의를 못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의제, 우리가 주장하는 의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을 연계할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인데 사실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여건이 맞으면 해준다. 이게 우리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탐색전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한도 뭐 7차 당대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일이 많고 또 우리 정부도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남북 관계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남북 간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의 어떤 수요도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경색 국면이라 아니면 대치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여건이 뭐 된다면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제사회도 좀 의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제사회도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단일안을 놓고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이사 조치하고도 관련이 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것이 우리가 줘야 될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상호 교환,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 이런 문제 정도는 우리가 남북이 주고받는 형태를 가져야만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사실 남북한 뭐 어떤 같은 문제 아닙니까? 북한도 사실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아니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으로서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50년대에 성분조사를 해가지고 계층을 분리할 때 이산가족, 그러니까 월남자 가족이죠. 월남자 가족은 적대계층으로 해가지고 사실 전부 오지로 다 몰아냈었거든요. 그 이산가족 하려면 그 사람들도 찾아내야 되고 또 남한하고 만나는 그 자체가 자기들 체제에 좀 위협이 된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내년 초로 가면은 이제 북한이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뭐 군사훈련, 키 리졸브 뭐 한미 연례 훈련도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북한이 그 동안에 뭐 각종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뭐 한없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키 리졸브라는 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 중원군이 한반도 전개하는 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팀 스프리트, 김일성 시대부터 그 팀 스프리트에 변화된 건데 북한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 북한군이 1년에 딱 한 번 전군이 갱도로 들어가는 그런 비상시국을 만들어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이제 이번에도 아마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달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또 아마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아주 군사 위협을 강화하고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북한이 2월 말까지 남북 관계에 큰 변화가 없으면은 키 리졸브 훈련을 우리의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아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매년 해오는 훈련인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반발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게 워낙에 많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에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혹시 뭐 기대해 볼 만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뭐 계속 방북한다 뭐 이렇게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방북은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반 총장의 방북 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저는 유엔과 김정은의 회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현재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남아 이제 현안들이 그 인권 문제도 있고요, 인권 결의안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 육자회담,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것들이 사실은 그 유엔과 북한과 관련되는 현안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유엔 그 식량 계획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의제에 올라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것이 다 논의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적어도 반기문 총장께서 북한을 간다면은 적어도 육자회담 돌파구 하나 정도는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를 해야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방북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내주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다는 건 북한이 반기문 총장 유엔과 북한이 협상을 계속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와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협상되는 과정에서 아마 조율이 될 가능성이 예전에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방북해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을 뭐 이렇게 데리고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반 총장 방북 때도 뭐 사면 외교 성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종신노동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캐나다,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 이런 사람들도 그 계기로 뭐 사면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거를 이제 반기문 총장 방북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협상이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협상이 잘 안 풀리니까 반기문 목사 이면수 목사를 정신형을 선도하면서 반기문 총장 보고 와서 데려가라는 사인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아, 그렇군요. 과거에 2009년도에 북한이 2차 핵실험하고 나서 이제 국제사회가 막 압박을 하니까 불리하니까 갑자기 그 미국계 한국인 여기자 2명을 압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클린턴 대통령 와서 데려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상당히 완화됐어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의도적인 지금 그런 걸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노동당 대회 준비하면서 뭐 지나치게 무리하게 이제 어획량 증대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뭐 해난 사고가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당 대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좀 길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이 과거에는 지하 자원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 석탄 사용을 자제하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하 자원 수출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그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어획고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근데 보면은 북한군 그 배가 조그마한 배가 전부 북한 인민군 표지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군 외화벌이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수산사업소에서 군이 지도해가지고 내보내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나서가지고 어획고를 올려라고 독려를 하니까 이게 막 배를 막 내보내는 거죠. 한 2톤에서 5톤 정도 아주 조그마한 배들입니다. 조그마한 그 발동기 달려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부터 너는 이번에 나가서 얼마 정도 어획량을 달성해야 된다 하고 목표치를 받고 나가거든요. 근데 기름 받고. 그럼 나가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면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름 떨어지고 먹을 거 떨어지고 표류하게 되고. 조난당하고. 그럼 조난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빈발하고 있군요. 그게 저 어획량이 그 돈으로 연결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걸 뭐 파는 제3국으로 이제 팔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꽃게잡이. 꽃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팔기도 하고 일본에 팔기도 하고. 뭐 북한에 이쪽에 지금 도루묵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 지역이거든요. 끝으로 그 내년에 이제 북한이 큰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7차 노동당 대회라는 것이 이제 열리는데 당초에 뭐 5월에 열리는 게 뭐 10월이었다 뭐 약간 이제 혼동이 있었는데 결국 5월에 열리는 것 같아요. 5월에 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전당대회라고 보면 될 텐데 내년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노동당 대회는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이제 상층부 엘리트들 장악하는 데 주력해 왔는데 이번에는 하층부에 이제 인민들의 지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당을 완벽하게 재건하겠다. 이게 지금 목표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과거 당대회 때 보면은 인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거, 북중관계 개선에 나서는 거 다 전반적으로 당대회나 이런 걸 위해서 돈을 좀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자면은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남북관계 개선. 그래서 저는 당대회, 북한의 당대회 개최가 오히려 남북관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새해에는 좀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모 국방위원권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